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고양특례시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일산 지역 내 도시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류지를 활용해 수변 공원을 만들고 자연 흙길 조성으로 맨발 걷기 환경을 확대했는데요. 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체육공원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에는 일산 호수공원을 비롯한 277개 도시공원이 곳곳에 힐링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원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달빛 근린공원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경사로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빛공원은 올해 상반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이 정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된 공원이지만 일부 정비되지 못한 시설물로 인한 주민들의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시는 주민들로부터 출입로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했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바닥 표면이 거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들이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기존 출입로 옆에 완만하고 안전한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금주 내 공사에 착수해 신속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리시는 2024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비대면 특강을 성공리에 마치며 지난 17일 협력기관인 한양대 구리병원과 시 관계자 등 14명이 모인 가운데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올해 상하반기 건강특강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에 운영 방안을 검토하며 건강특강의 다각적 홍보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간시는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 심내혈관 질환 예방, 이비인후과 질환, 대상포진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매월 각 분야의 전문의가 진행하는 비대면 특강을 운영했는데요. 총 유튜브 12회, 대면 2회 특강에 약 8,100명이 참여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시민 건강수면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건강특강 운영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구리시는 자원순환교육센터 주관으로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강과 체험 교육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교육 후에는 구리시 자원순환 해설사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순환경제 활성화와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에 대한 홍보 캠페인과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1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상권활성화 기관협의회 공식 출범 네트워킹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구리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산시, 안양시, 부천시의 상권활성화센터와 수원도시재단 총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025년 협의회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의 활력 제고를 위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백경현 이사장은 협의회 출범으로 상권 활성화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관 간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집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과 백현종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교육지원청과 구리시 그리고 경기도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이은주 의원은 교육지원청 설립의 신속한 추진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백현종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실무협의체가 가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은주 의원과 백현종 의원은 구리시는 경기도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로 지역교육 행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신설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슈퍼성장위원회를 주제로 2024년 제3차 슈퍼성장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시는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한 브리핑 후 현장 시찰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사업지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미래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산 정약용 브랜드를 반영해 남양주의 핵심 랜드마크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어 남양주 시립박물관에서는 마을 기록화 아카이브전 관람을 통해 신도시 개발로 사라지는 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시각화한 전시를 살펴본 뒤 공공개발 사업 브리핑 및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슈퍼성장위원회는 세대, 젠더, 지역, 이념, 계층을 초월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지역 대표로 구성되어 남양주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문과 토론,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시장 집무실에서 주식회사 GN에스테크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후원금 1,000만 원은 샬롬의 집에 전달됐으며 2025년 청소년 다문화의 말을 걸다 국제협력 캠프에 참가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5명에 대한 참가비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장근환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2024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구리시는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아 포상금 1,000만 원을 수여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하천변 경관과 수질을 적극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수질 개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천혜 자연도시 구리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마석고등학교에서 교육가족 정담회를 열고 학교 현황과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시 관계자가 참석해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과 컨설팅을 위한 위클래스 상담실 리모델링,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등하교 시간 버스 배차 노선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시는 마석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동식 칠판 설치,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공교육 레벨업 프로젝트 등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광덕 시장은 학생들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교육 발전에 진심을 담아 학교와 소통하며 다산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NW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